포스트 항생제 시대의 경고, 1928년 인류는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세균 감염을 사소한 질병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그 기적의 유효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요. 가벼운 찰과상으로 폐혈증에 걸리고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항생제 내성이 불러올 우리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명 슈퍼박테리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절망적인 전황을 뒤집을 강력한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는 과연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항생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똑똑똑 TV에서는 슈퍼박테리아의 공포와 이를 막기 위한 AI 신약 개발의 최전선을 심층 분석합니다. 슈퍼박테리아 얼마나 심각한가?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살아남기 위해 진화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를 쓸 때마다 약의 저항성을 가진 돌연변이 세균만이 살아남아 증식하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괴물이 탄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보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내성균 감염은 연간 최대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실험실에서 확인된 세균 감염 6건 중 1건은 기존 항생제로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의료 현장에 과부하가 걸렸고 두 번째 감염을 막기 위해 항생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내성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H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 상구균입니다. 피부 감염에서 시작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망가뜨리지만 강력한 항생제인 메티실린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제 내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견의 공백, 왜 신약은 나오지 않았나?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과학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새로운 항생제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지난 수십 년간 제약업계에는 이른바 발견의 공백 디스커버리 보이드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낮은 수익성입니다. 항생제는 고혈압이나 당뇨약처럼 평생 먹는 약이 아닙니다. 일주일, 길어야 2주일 먹으면 끝이죠. 게다가 힘들게 신약을 개발해도 내성 방지를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잘 쓰지 않게 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회수할 길이 없는 소위 돈 안 되는 장사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탐색의 한계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연구원들이 흙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수만 가지 물질을 일일이 배양 접시에 떨어뜨려 효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고 실패 확률은 99%에 달합니다. 인간의 노동력과 직관만으로는 더 이상 자연계에 숨겨진 새로운 항생 물질을 찾아내기 어려운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AI, 게임 체인저가 되다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낸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지난 11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구진이 AI를 통해 기존 약으로는 잡기 힘든 병원균의 효과적인 항생제 후보 2종을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AI의 방식은 기존과 완전히 다릅니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수백만, 수천만 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순식간에 학습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기엔 전혀 항생제처럼 생기지 않은 분자 구조 속에서도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미세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비유하자면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기 위해 모래알을 하나하나 돋보기로 보던 것이 기존 방식이라면 AI는 거대한 자석을 들고 모래사장 위를 훑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탐색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로 항생제 개발을 포기했던 제약사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열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견된 후보 물질들은 앞서 말씀드린 AMRS와 항생제 내성 임질균에 대해 뚜렷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직관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의 도구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비상.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항생제 내성의 위험지대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넴조차 듣지 않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목 CRE, 감염 신고 건수를 보십시오. 2024년 12월 1일 기준 벌써 44,930건입니다. 작년 한 해 전체 발생 건수를 이미 넘어섰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감염자의 86%가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내성균은 노년층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입니다. 내성균이 자라기에는 최적이, 환자들에게는 최악의 환경인 셈입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 위험 때문에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같은 필수 의료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 물론 AI가 후보 물질을 찾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약국에 신약이 깔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성과는 아직 실험실 단계입니다. 쥐실험을 넘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진입해야 합니다. 독성은 없는지,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는지 검증해야 하는데 항생제는 이 과정에서 탈락할 확률이 유독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의료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화하는 슈퍼박테리아와 이를 추격하는 인공지능 기술. 이 속도전에서 AI가 승리한다면 인류는 암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항생제 내성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AI가 가져올 제약 바이오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똑똑똑 TV였습니다.